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하면 이런저런 불이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영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 관련된 대표 질문 5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릴 테니까 파산 진행하거나 또는 알아보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했을 때 불이익 관련해서 첫 번째 댓글 소개해드리면요. 복권이라는 게 파산 면책 후 5년 후인가요? 복권은 시기로 보면 파산 면책 확정 후 바로 되나요? 파산하면 공무원 시험 못 보나요? 직무에 따라 다르나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가능할까요? 인터넷 언론사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다 같이 알면 좋은 질문들이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잃어버렸던 권리나 자격을 회복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면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당연 복권이라고 해서 면책 확정되는 순간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이 끝나고 5년 후에 복권되는 게 아니라 파산 면책이 되는 그 순간 복권도 같이 되는 거죠. 이 5년이라는 게 뭐냐면 면책 후에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파산 면책받았다는 사실을 보관할 뿐 복권 자체는 면책과 동시에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산하면 공무원 시험 못 보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파산 신청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공무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데 문제 없어요. 직무에 따라서도 특별한 차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받고 복권까지 됐다면 과거에 파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등록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 이런 거는 면책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 자체는 그게 인허가 사항이거나 법적으로 다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 이상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면책받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 하는데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회활동의 불이익을 줄이는 건 이 제도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네요. 파산할 경우 해외 비자는 물론 취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파산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빚을 다 탕감받은 거라서 해외 비자라든지 취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파산하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는 비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게 염려될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하더라도 해외 비자 발급하고 우리 국내 파산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하는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면책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도 신청한 분들이 아닌 이상 비자나 해외 취업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파산 진행을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파산 선고는 받았으나 아직 면책까지 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한가요? 즉 파산 선고 후 취업 여부, 꼭 면책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면책 받기 전에는 공무원 취업은 어렵지만 그게 아닌 일반 직장 취업은 파산 선고 받고도 특별한 경우 아닌 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되고 아직 면책은 안 받았는데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소동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산 선고 받고 나서 내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 법원에서 알게 되면 판사님이 회생으로 바꾸라고 유도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파산 절차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 선고 후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 버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최저생계비 정도 버는 거는 파산 선고 이후에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월급 받는 직장 취업은 면책을 받고 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파산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말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건 없는가 하는 건데요. 댓글 소개드리면 개인 파산 면책 시 배우자 신용도 내려가나요? 본인만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파산하는 거하고 배우자 신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다른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개인 파산은 오로지 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파산 신청해서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 질문인데요. 개인 파산하면 보험 못 드나요? 안보험, 실비보험 없애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개인 파산한다고 해서 보험 못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안보험이나 실비보험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산했다고 보험을 못 들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개인 파산했는데 면책 못 받으면 분명 불이익이 있어요. 면책이 안 되면 빚탕감이 안 되고 파산자로만 남게 돼서 아무런 신용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 나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면책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관되는 5년간은 은행 신용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 외에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새로 통장 만들거나 직장 취업하고 개인사업 하는 걸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파산제도를 만들고 면책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파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